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막 언론에 날만한 이야기들. 이분이 그런 선수거든요. 우린 진보가 아니고 진취 뭐 이야기하고 우리 보수란 말 쓰지 마라. 중도란 말도 쓰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장제원이 딱 반응을 하더만요. 장제원이. 그러니까 장제원은 뭘까 이게 이도 타고난 관종 같아. 단 한 번의 논의 과정도 없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지시를 하더니 우려하는 의원들을 향해 이짓, 시비, 노이즈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의 그런 언사들이 불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해서 모셔왔지만 의원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권하고 싶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왜 무시하냐, 왜 이런 단어를 쓰냐, 이게 이제 말꼬리 잡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존중받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우받고 싶다는데 참고 한 1년 정도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장제원뿐만 아니라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왜 김종인은 지금 공천권이 없는 비대위원장이라 무시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당 자체는 김종인의 쇼를 하다가 결국 1년 뒤에는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미리 한번 예상해 봅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전에 장제원 의원을 싸구려 나경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나경원 고급이란 소리요? 아니요. 그게? 나경원에 비해서도 싸구려니까 그렇구나.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이제 차원이. 네. 근데 이분이 뭐 이제 존중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분이 진짜 남을 존중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가 나와서 어떤 토론이나 어떤 그치. 방송에서 나오는 태도들을 보면은 상대방을 정말 개무시하거든요. 표정에서도. 그러니까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언사가 거칠은 사람이에요. 예, 그냥 상대방을 말 끊기 일쑤고.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눈물자리가 들어요. 아니고. 할 만한 네. 그 지적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것이 진짜 정말 어설프게 똑똑한 척 하는 사람으로서 분노가 맞아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인 것 워딩이 같아요. 내가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김종인 의원은 본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 국회의원들 네. 말이야 대상으로 이 짓이란 단어를 쓴 거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제원처럼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대표가 지금 원외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권 가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이 예를 들어서 김종인 같은 경제적 그 아젠다 설정과 그렇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권 주자로서 확고하게 더 이렇게 능력이 있을 텐데 황교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대신 김종인이 지금까지 그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했던 부분은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포용적 성장 추진하고 불평등 불균형 문제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괜찮잖아요. 아니, 내가 네. 감동받았던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내가 했어요. 설득당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네. 자유라는 것이 개념적 자유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물질로부터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자유를 외쳐서 뭐 자유를 왜 그건 별 의미 없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사 먹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야 훌륭하지 않아요? 멋있으려고 이런 얘기도 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로 대기업 횡포 제어하고 정부가 경제 권력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 등등의 굉장히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오늘 여론조사도 미통당이 조금 그 증가했더라고요. 지지율이. 원래 저는 이분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으셨던 경제민주화 분이잖아요. 뭐 네. 주창했던 사람인데 네. 저는 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김종인에게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도 쪽은 약간 넘어갈 겁니다. 2, 3% 정도 저는 3%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선언한 게 어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어요. 아직은 너무 급격한 논의는 아니다. 그럼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잘 그 기록한 후에 우리가 1년 동안에 경제 민주화나 그 복지 경제로 가는 대통령이 꿈꾸는 제도적 보완 입법을 1년 동안에 빨리 이용하면 된다. 활용해서. 그래서 김종인이 힘 빠지기 전에 저는
몇 가지 정책은 빨리 법제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용해 먹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은 그 1년 뒤 예고된 내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간에서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장악력은 떨어지고 그 안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대권 후보들이 4분 오열돼서 저는 분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니까요.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데려오긴 했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혁신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정치를 나한테 배우라고. 그냥 당을 해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국회의원들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당을 해체하면? 그 상태에서 1년 정도는 그냥 무의도식 하는 게 나아요. 개인의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미래통합당 같은 데 들어갑니까? 성향이 그렇다고. 내가 양심이 아무리 있고 내가 나한테 억만금을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 당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아, 민정당도 왔었는데.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말하자면 김종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당선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이든 누구든 간에. 얘네들이 당으로 뭉쳐 있으니까 자기들의 그 수구적 성향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당이 해체된 상태에서 서로 간에 사유의 시간을 갖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어떤 집권 여당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못해요. 관리가 안 된다고. 국제적인 문제도 걸리다 보면 위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적당한 시점쯤에 대선 한 1년 좀 남겨두고 다시 해쳐 모여 하되 지금까지 해오던 아젠다. 남북 평화 찬성. 실현 찬성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질 텐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데리고 왔는데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고 김종인 따로 노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상이 되잖아.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대구 자민련으로 하나는 가고 그러니까 그 PK 세력은 그다음에 TK발 정당이 또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TK는 유승민이 중심이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PK를 중심으로 뭐 김세연이 나중에 등장하든 뭐 서병수가 등장하든지 간에 그 정당으로 분화될 거고 수도권 중심으로 또 그 새로운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수도권과 충청 기반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분화될 때 우리는 좀 유리한 거죠. 우리 민주당이 그 확고하게 지금의 세를 유지하거나 대선 가도에서 우리가 그 단결만 잘한다면 저는 결국은 이번엔 못 이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TK 자민련의 탄생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그 왜소화돼 있는 그걸 기대합니다. 자, 일단 알겠고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김종인이 그렇게 놀아봐야 배현진이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성 없다는 거죠. 실제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그냥 그러니까 당을 혁신했다는 쇼로서는 늘상 잘 썩혀요. 잘 먹히는데 실제로는 배현진 같은 뭐 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파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 발의하면요. 이게 김종인이 아무리 쇼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홀라당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굉장히 근사한 말들을 김종인 입이 통해서 나오더라도 뒤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이 딱 이런 겁니다. 종부세 근데 이런 법안을 과세 대상을 지금 상향 조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6억 넘으면 종부세 받을 거야 이러다가 아니야 9억 넘는 것만 받을게. 게다가 집 한 채밖에 없니? 그러면은 12억 넘어야 받을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억 9,999만 9,999원까지는 안 받겠다. 왜 자꾸 이러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정의당에선 뭐라고 하냐면 없애라고 하지 뭐. 차라리 없애라고 해라. 네. 왜 우리가 애들 다룰 때 그따위로 하려면 아예 하지마 하는 것처럼 지금 근데 이거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지금의 그 103석 가지고는 이거 법안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쇼한 거예요. 쇼한 거죠. 쇼하고 저는 배현진이 지극히 정무 감각이 없다. 왜냐하면 당에선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치. 그 혁신하고, 공정경제 혁신 뭐 이렇게 경제민주화 외치고 있는데 지금 자기 국회의원 됐다고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종부세 뭐 이렇게 완화 발의한 것 자체가 왜냐면 약속했거든. 이 정치를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정무 감각 정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 총선에 나올 때 저 이런 거 했어요라고 지역구민한테 이제 얘기할 때 쓰는 정도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또 이런 거를 해야 될 분위기를 전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판단이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떤 의원이라고 봐야 이거는 되는 판을 거죠. 못 읽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 지역구 뭐, 생각. 나는 배현진이 발언 실수가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법안 발의 실수가 먼저 나오는 그런 그러네 앞으로 진짜. 발언 실수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지금 뭐 1호 법안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런 경쟁하다 보면 나는 그게 참 의미없직거리거든요. 국회 줄 서가지고 1호 법안 내겠다고 줄 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민주당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그 최근에 박광훈 의원인가요? 그 몇번 며칠 봤어요, 줄 봤어요. 서가지고 완전 실없어 보여요. 어.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크게 있냐고요. 그게 갑질론을 일어난 거 아니에요. 보좌관들 계속 뭐 날밤 줄세우를 세웠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아, 있어요? 그렇겠구나. 어. 아이씨. 그러니까 실제로 법안 발의한 건 수도 없이 많아요.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게 어려운 거지. 발의한 것은 마치 그게 법이 생기는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이 모질이가 이거는 정부세 하나 했다고 자기 지역 구민한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4년 아니지 1년 아니 한 달만 지나도 잊혀지는 짓거리인데 딱 타이밍도 김종인이 혁신만 하고 있는데 정부세 하나 역시 부자정당 이런 느낌밖에 더 주겠습니까? 이러니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에이.